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인데요. 수요일 하면 생각나시는 것 그것입니다. 네, 원유 재고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11시 30분에 있을 예정이니까요. 잠시 후 2부에서 더욱더 실시간 중계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저희 신세계는요. 9명의 마스터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시간 투자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한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무료로 다운받으신 이후에 이 점 잘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신세계 배너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니까요. 지금 바로 실행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은요. 무엇보다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도 활짝 열어놓고 있는데요. 매매를 하시면서 또는 시장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저희 방송 시간 안에 샵 0082번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의견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신세계 일부에서 제공되는 정보에 대해서는요.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의사수신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원유에 대해서 최근에 참 복잡한 얽히설킨 문제들이 많은 만큼 원유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실 텐데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원유 재고 발표가 있는 만큼 집중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앞서서도 많은 발언과 함께 변동성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각 종목에 맞춤 전략도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맞춤 전략 함께 해주실 분들이죠. 출연진들을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수요일에 돌아오시는 분입니다. 김영철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일단은 최근에 날씨가 좀 쌀쌀해지면서 주말에 이제 단품 계획이나 이제 야외 나들이 계획을 많이 세우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일단은 단풍 생각하면은 울긋불긋하게 이제 그 빨갛게 변하는 그 이제 나뭇잎들이 생각나는데, 우리 투자자분들도 이 그 신세계 프로그램을 보시면서 계좌를 빨갛게 물들일 수 있는 그런 좋은 내용으로 방송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단풍놀이 많이들 가실 텐데 무엇보다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계좌에 여러 단풍잎이 좀 물들어 있다면은 더욱더 또 보기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도움에 저희가 함께 도와드릴 테니까 신세계 계속해서 끝까지 집중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도 함께 해주실 캐스터죠. 윤희라 캐스터 나왔습니다. 윤희라 캐스터. 네, 안녕하세요. 윤희라입니다. 다음 달 경매에 루이 14세와 나폴레옹의 왕관을 장식했던 다이아몬드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 다이아몬드 자체도 정말 귀중한 거겠지만 거기에다가 역사적 가치가 덧붙여져서 더 의미가 생긴 것일 텐데요. 반대로 선물은 우리가 그 미래 전략을 짜볼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겠죠. 오늘도 이 선물에 대한 미래 전략 짜실 준비되셨죠? 오늘도 발빠르게 외신 찾아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윤희라 캐스터 오늘도 함께 하겠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2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의 전략 짜주실 마스터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마스터님을 화면 통해서 소개합니다. 해외 선물 신세계 정식 오픈! 검색창에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 우측에 신세계 배너를 클릭, 아래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신세계를 설치 후 실행하세요. 회원가입 후 1577-7451로 전화해 무료 참가 신청을 하면 준비 끝! 신세계의 여러 마스터 중 나만의 마스터를 선택! 실시간으로 마스터의 매매 내역을 무료로 받으세요. 트레이딩의 액션, 해외 선물 신세계. 자세한 사항은 문의 전화 및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요, AG 시스템 마스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캐스터분께서 말씀하신 그 다이아몬드 제가 사고 싶네요. 오늘 5일 원유 재고 지표 발표가 있는데 저번 주에 제가 5일 원유 재고 지표 발표 날에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하루 연기가 돼서
장을 못 봤죠. 네, 근데 맞아요. 금일장 드디어 원유 재고 지표 날이기 때문에 오늘 함께 깔끔히 좀 리딩을 해서 수익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지난주는 또 콜럼버스 데이 때문에 하루씩 좀 밀려서 수요일 날에 확인을 하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주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면서 원유 재고 발표 에지 시스템 마스터님과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출연진 분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저희가 이슈 확인에 앞서서 들려온 속보 내용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뉴욕 연은 총재에 대한 발언이네요. 더 단순하고 효율적인 세제가 미국에 도움이 된다라는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또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발언 이어갑니다. 그리고 뉴욕 연은 총재가 덧붙였네요. 여전히 물가는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 이 물가에 대한 발언은 역시나 금리 인상에 대해서 지지 발언으로 이어지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댈러스 연은 총재도 발언 이어갑니다. 경기 부양용 세제안 경제에 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건 좀 반대되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좀 충돌되는 그런 발언이기도 하네요. 자, 그리고 지표도 나왔는데요. 미국의 9월 주택 착공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월가 예상치보다 0.8%가 떨어진 지표인데요. 4.7%로 나왔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속보 확인을 해봤고요. 오늘 출연진 분들과 함께 짚어볼 이슈들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먼저 퓨처스 이슈 토크 화면 통해서 만나봅니다. 네,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P 500입니다. 기업 실적 호조의 신고가를 경신하는 S&P 500 지수인데요. 고점의 부담과 충돌 사이에서 어떤 매매가 유효한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는요. 유로 FX입니다. 매파적 성향의 차기 연준 의장 기대에 달러와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유로와 상대적으로 어떤 흐름을 이어갈까요? 현재 유로와 같은 경우에는요. 1.18030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네요. 자, 이어서 다음 이슈는 크루드 오일입니다. 금일 미국 주간 원유 재고 발표가 되는 날입니다. 먼저 API에서 발표된 내용은 재고가 더욱더 줄어드는 결과를 내놨죠. 자,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흐름 지표보면요. 52.19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이슈는 골드입니다. 달러 인덱스에 강세해 금 선물 추가 하락세가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이슈입니다. 자, 오늘 골드는요, 빠지고 있네요. 1281.7달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지수도 그렇고 우리 코스피 지수도 그렇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상승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S&P 500 지수는요. 지금도 0.22%의 강보합권이죠. 2,562포인트 거래가 되고 있는데 정말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계속적으로 불고 있는 그런 뉴스가 오고 있는데 자,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S&P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 어떻게 될까요? 저의 팬넬이 앞에 있네요.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마스터님. 마스터님, 네. 알겠습니다. 자, 모두 같은 동일한 의견이 나왔어요. 윤석 캐스터, 네, 먼저 들어볼까요? 네. S&P도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장에서 어떻게 나올지 한번 외신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utures point to a positive open as American Express eBay earnings take a center stage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오늘 있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그리고 이베이 같은 기업 실적을 앞두고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좀 크다고 내다보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월가에서 가장 크게 좀 집중해서 보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 외에도 좀 다른 뉴스들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그것은 추후에 다시 설명을 해드리고 일단 기업 실적 이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기업 실적 같은 경우에는 오늘 with the third quarter earnings season still in early stages, 82% of 45 S&P firms reporting so far have beat consensus on profit, while 73% have topped estimated on sales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3분기 기업 실적이 아직 초반이긴 하지만 기업 실적이 발표된 45개의 기업 중에 82%가 계속 좋은 성적을 냈고요. 73% 같은 경우에
경우에는 그 예상치보다 더 높게 나왔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도 계속해서 기업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간략하게나마 이 China's Economic Vision이라고 이야기해서요. 그 중국의 전당대회도 조금 집중해서 보고 있는 모습인데 아직까지는 S&P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은 아니지만 추후에 어떤 이슈가 발생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가장 큰 경제적 라이벌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I think that some of the digestion that we are seeing right now is a very healthy for the market and it should continue to be the thought of buying opportunity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계속 신고가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수도 있으나 계속해서 상방 흐름은 지속이 될 것이며 그때를 오히려 좋은 기회로 삼아서 계속해서 투자를 하시기를 좀 권유를 하는 모습입니다. 네, 역시나 기업 실적에 대한 부분이 많은 뉴스가 나오고 있네요. 자,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해설위원님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S&P에 대해서는 업의 의견을 드셨죠? 네, 일단은 뭐 S&P뿐만이 아니라 미국 3대 지수 모두 하방 포지션을 구축하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다라고 이제 뭐 전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 전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른 상품들 업앤다운 이제 뭐 이슈를 가지고 할 때 뭐 사실 맞기도 하고 틀리도 하고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지금 시장 자체로만 놓고 뭐 주가 지수로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전혀 하방 포지션을 구축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시적으로 뭐 하루 이틀 조정이 나와서 매수가, 그러니까 흔히 들어가서 포지션 구축한 그 가격보다 하회할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의 큰 트렌드, 추세 자체가 그러니까 우상향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뭐 내가 매수한 가격 이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러한, 트레이딩 전략을 구축할 수 있는 게 하방보다는 상방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기업 실적들도 긍정적으로 좀 나오고 있고, 전망치들도 뭐 괜찮게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미국 경기에 대한 부분들도 긍정적인 시그널이 여전히 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파티가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전히 매수의 관점으로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김영철 해설위원님은 뭐 계속해서 지수에 대해서는 업을 또 상방 쪽으로에 대한 지지 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같은 흐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서서 저희가 미국 9월 주택 착공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지표가 좀 많이 빠진 그런 결과를 내놓았는데요. 2015년 10월 이후에 가장 좋지 않은 수치라고 합니다. 이는 허리케인의 합의와 그리고 어마로 인해서 결과가 포함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미국 주택 착공 실적이 허리케인 여파로 2015년이죠. 10월 이후 최악에 대한 결과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지수에 대해서는 업을 들었는데요. 저도 최근에 지수 흐름으로는 뭐 다운을 뭐 쉽게 들 수가 없어요. 뭔가 뭐 거품이라고 할지언정 그리고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달러에 대한 강세 그리고 이후 연준 의원에 대해서 매파적인 성향까지 또 고려를 해볼 때 그런 재료들이 계속 뒷받침되지 않나라는 의견에서 저 역시나 업의 의견을 함께 보태드립니다. 자, 이어서 마스터님 역시나 업을 들었는데요. 지난주 수요일 날에 나오시고 또 일주일 만에 나오셨잖아요. 네, 함께 좀 복귀하면서 들어볼까요? 일단 네네. 저희 이 앞에 있다 보니까 네. 이걸 좀 늦게 들었는데 네. 매수 방향으로 계속 포지션은 똑같습니다. 제 관점은 지금 한 번도 저는 매도 관점으로 든 적이 없고요. 지금 매수 관점으로 저번 주 수요일에 나왔을 때는 일단 5,550에 대해서 단기 청산 물량을 가져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단기 청산 물량을 청산하시고 나서 지금 상태에서는 해당 라인에 다시 올라타서 토요일장 기준으로 해서 다시 올라타서 지지를 2번 이상 보이고 월요일장에도 또 보였습니다. 또 연속적으로 이렇게 3번가량 보인 다음에 반등을 보인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히 기존의 단기 청산가 물량을 소화하고 다시 재반등 흐름으로 전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아예 신고가 올라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저항선은 없는 상태죠. 매수 포지션 관점으로 계속해서 유의하게 보는 게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지수에 대해서는 상방적으로 또 매매 포인트도 짚어주셨던 마스터님이기 때문에 지난주 이어서 오늘장의 흐름도 그리고 분석도 함께 잘 들어봤습니다. 자, 속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 쪽에서 나온 의견이네요. S&P 500 지수는 미국의 세제개혁안 통과 시에는 2650선까지 바라볼 수 있다. 오를 것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제
세제 개혁안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받을 그런 혜택과 수혜로 인해서 또 증시는 더욱더 화랑으로 이어갈 것이다라는 분석인 것 같은데요. 2650선에 대한 부분까지 짚었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는요. S&P 500 알아봤습니다. 여전히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이후에 미국 증시 개장 이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는 유로 FX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유로 FX인데요. 매파적인 성향의 차기 연준 의장 기대에 달러가 강세를 지속하고 있다라는 이슈입니다. 역시나 매파적인 성향의 연준 의장이 뽑힌다면은 이 달러가 계속적으로 강세 현상을 유지할 수밖에 없고 달러 대비해서 움직이는 유로 FX 역시 좀 하락할 수 없지 않나라는 그런 이슈인데요. 현재 유로 FX의 흐름을 보면요. 1.18005달러입니다. 오늘도 음봉으로 마감을 한다면 5거래일 연속 하락을 이어가는 유로 FX인데요. 자,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죠. 자, 유로 FX입니다. 네, 마스터님 준비되셨죠? 네,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네, 지금 해설위원님 업이죠. 네, 업이시고, 그리고 유라캐스터 다운이고, 저도 다운입니다. 그리고 마스터님은? 약상승입니다. 와, 처음이에요. 이런 각도로 표현하시는 거 처음입니다. 사실 모르시는 건데, 제가 첫 출연을 한 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드렸어요. 아, 그래요? 네. 첫 출연한 날 이제 퍼센트적으로 네네. 시장을 봐야 된다는 관점으로 이렇게 네. 퍼센트적인, 이렇게, 그죠? 네,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네. 시장은 확률적으로 보셔야 되지 단적으로 100% 상승 5월 매도 이쪽으로 깔끔하게 보실 수는 없습니다. 네, 네. 언제나 확률적인 게임이죠. 네, 알겠습니다. 아니, 마스터님 팻말 주변으로 이게 각도기를 좀 이제 상상의 각도기. 각도를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CG로 좀 가능하면 넣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도 섬세한 마스터님의 의견 먼저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렇다면 유라캐스터가 준비한 또 속보도 들어볼게요. 어떤 의견이죠? 네, 유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달러 강세로 인해서 유로가 좀 빠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Higher US yield push dollar up for 50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2년 국채가 좀 상승을 하면서 달러의 강세를 좀 이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the dollar remains supported against a basket of other major currencies on Wednesday as investors look ahead of appearances from Federal Reserve policymaker라고 하고 있는데 연준의 인사들이 오늘 계속해서 발언을 이어가게 되는데요. 윌리엄 더들리 그리고 로버트 파크플란이 계속 발언을 이어갈 것인데 그리고 경제적 성장 관련해서 이야기를 이어갈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 인상에 대해 좀 더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금리 인상 가능성은 93%까지 올라간 것으로 Federal Rate Monitor 툴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유로에 직접적으로 있었던 내용 관련해서는 오늘 드라기가 발언을 했는데 Low ECB rates an opportunity to reform, Draghi argues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낮은 금리는 경제 개혁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했다는 점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직접적인 통화 정책의 회의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는 점도 좀 참고를 해보시고 추후에 회의가 있을 때 좀 들여다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로 FX에 대해서 다양한 속보 또 외신 뉴스 확인을 해봤습니다. 일단 앞서서 주요 이슈가 매파적 성향인 의장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방안을 이제 11월 7일 정도에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아시아 순방 안에 있는 일정이고요. 아시아 순방 같은 경우에는 11월 3일입니다. 이 전에 의장 발표를 할 것이고 뉴스로는 이미 좀 정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 만큼 이번 달 말까지와 그리고 다음 달 초까지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로 FX에 대해서 먼저 외신 의견 들어봤고요. 그래서 해설위원님 의견도 들어볼까요? 네. 네, 사실 유로 FX 같은 경우에 기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린 부분들인데요. 지난주에도 이제 나왔을 때 그 자리부터는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한 1.17 정도 그 부분 이제 좀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었는데 네. 다시 그 자리까지 내려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개인적으로 여기가 이제 기술적으로 깨지면은 추가적으로 하락이 좀 나올 수는 있지만 어쨌든 오늘 지금 움직이는 흐름을 놓고 보면은 밑골이 달리고 여기를 좀 버텨주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급격하게 아래쪽으로 깨지기보다는 어쨌든 반등을 하려는 매수의 시도가 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매도보다는 매수로 대응을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포지션 중에서 매수 포지션이 조금 더 승률이 높고 좀 매매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말씀으로 유로FX 함께 짚어드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유로FX 보합권까지 빠르게 올라왔네요. 지금 오늘장도 떨어진다면은 1.19000달러 부근에서 현재 가격대 저점이죠. 오늘의 저점이 좀 지지가 되는 가격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 저점을 이미 찍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위쪽으로는 꼬리가 좀 짧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함께 약세 흐름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오늘 종가가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에서 오늘 저도 다운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마스터님의 유로FX 전략도 들어봐야 할 텐데 오늘 유로FX에 대해서 정말 세심하게 들어준 만큼 많이 기대가 됩니다. 어떤 의견이죠? 저번 주에 제가 유로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는 1.19 이상부터는 매도 포인트만 노리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더 이상 매수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근데 실질적으로 그 이후로 고점을 만든 후에 좀 계속해서 저희 오늘장까지 매도세로 많이 떨어졌죠. 근데 지금에 와서는 오늘장 오후장 기준으로 청산 물량 포인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매도 물량 지금 일주일 동안 쌓인 물량이 청산 포인트로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장은 약반등 상태의 물량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다만 이렇다고 해서 저희가 매수 방향으로 베팅을 해야 하느냐 절대 아닙니다. 오늘장 포인트 기준으로 볼 때 유로는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발언들을 전부 다 유로 가치를 떨어뜨리는 데 포커스를 해서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도 포인트 중심으로만 노리셔야 되는 게 맞고요. 다만 청산 물량으로 반등을 약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고려하셔서 위에 오늘 지금 시그널 신호들을 전부 다 드리고 왔습니다. 신세계 쪽으로. 그래서 신세계 포인트를 보시면서 매도 포인트를 하나하나 잡아 들어가는 방향으로 들어가시는 게 제일 깔끔하신 매매가 되실 겁니다. 네. 일단 지금 자리에서 약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많은 자리다. 하지만 이 약반등이기 때문에 매수로 접근하기보다는 올라온 가격대에서 매도 포인트가 더욱더 유효한 장이다라는 말씀을 전달해 드렸고요. 그리고 신세계를 통해서 이미 또 신호를 많이 보내셨다고 하니까 다운로드 받으신 분들은 이미 받아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유로FX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 ECB 발언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후 5시 반 정도에 있었는데요. 자, ECB 총재가 이런 발언을 이어가네요. 완화적 통화정책 개혁에 방해 증거가 없다. 완화적 통화 정책에 대해서 이런 방해 증거가 없다라는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스페인 쪽에서도 속보 들려오고 있는데요. 카탈루냐에 내일까지 독립 포기 안 하면 자치권을 몰수하겠다라는 조금 비교적으로 강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빨리 지금 이런 불확실성이라고나 할까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마무리하고 싶어하는 스페인의 입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카탈루냐에 내일까지 독립 포기 안 하면 자치권을 몰수하겠다라는 이런 초강수를 뒀다는 점 다시 한번 속보로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이슈는요. 유로 FX 알아봤습니다. 오늘 4가지 이슈 1부에서 알아보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원유 재고 발표가 있는 만큼 더욱더 집중적으로 원유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전략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원유 재고 발표 같은 경우에는 EIA에서 발표가 되는 11시 반, 잠시 후에 발표되는 그 지표가 있고요. 앞서서 발표가 되는 API 지표가 있죠. 자, 원유 재고, 미국의 원유 재고는 710만 배럴이 감소할 것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710만 배럴이 감소했다라는 그런 API 쪽에서 먼저 지표 발표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0시 반이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개장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세 번째 이슈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 방금 전에 알아본 크루드 오일입니다. 미국 주간 원유 재고가 발표가 있는 만큼 오늘 가격대, 시작 가격대도 궁금해 하실 텐데요. 현재는 52.13달러, 0.37%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자, 들어볼까요? 네,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해설위원님 다운이신 거죠? 예. 갑자기 급 부담스러워지신 것 같아요. 부담스러운 건 아니고요. 네네. 이제 출연을 했었는데
처음 혼자 다른 의견을 냈던 것 같습니다. 그랬군요. 네. 원유가 맞죠? 네네. 들어볼까요? 바로 그러면. 뭐 개인적으로는 뭐 원유 재고 날 그 변동성이 최근에 이렇게 뭐 크게 나타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맞아요. 대체적으로 좀 나타나서, 그리고 재고 발표 전에 움직였었던 캔들 색깔로 마무리가 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움직임을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윗꼬리가 살짝 달리면서 음봉 형태로 저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마침 직전 이제 고점 앞에 이제 뭐 고점 라인을 강하게 뚫을 만한 그 흐름이 뭐 지금 장중에는 일단은 뭐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원유 발표 이후에도 이 자리를 뭐 강하게 뚫기에는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매수의 대응보다는 어쨌든 뭐 관망 내지는 매도가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아서 일단은 매도 네. 의견 드려봤습니다. 네. 기술적인 분석과 함께 뭐 매도에 대한 포지션, 지금 현재 흐름 안에서 유효하다라는 의견에 다운의 의견 함께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속보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사우디 쪽에서 아람코 IPI 기업 공개죠. 포기를 하나, 이 중국의 직접 매각설이 솔솔 나오고 있다라는 속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아람코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 기업입니다. 줄여서 아람코라고 이렇게 부르는 기업인데요. IPO, 뭐 주식하시는 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기업 공개, 이제 상장한다라는 거죠. 이곳에 대해서 좀 불가피해지는 만큼 또 중국의 직접 매각설도 나온다라는 그런 속보도 함께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윤혁 캐스터 계속해서 외신 의견 들어볼까요? 네, 오일도 가격이 많이 올라서 사실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국면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도 많을 텐데, 일단 오늘은 Oil Move Stores 3-week highs ahead of inventory data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원유 재고량이 계속해서 줄어들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이외에도 중동 관련된 이슈가 좀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Oil prices rise on tighter US market and Middle East tension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보도가 되기를 장기적으로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했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분석 기사가 나오기를 Iran sanctions uncertainty puts major oil companies in wait and see 모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좀 흥미로운 기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란 쪽에서는 그 유럽과 러시아, 아시아의 15개 그 오일 회사와 그 오일 개발 관련해서 좀 논의를 하고 있었고 계약을 하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런 이란과 그 미국 관련해서 이슈가 불거지면서 다시 그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 계약 문제를 두고 좀 지켜보자는 그런 태세로 좀 돌아서면서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중단이 되었다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추후에 있을 원유 개발에도 좀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웨이앤시 모드이기 때문에 다시 언제든지 재협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여러 가지 대외적인 이슈들은 원유 생산에 좀 차질을 주는 이슈들이 더 많이 불거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원유 재고량이 3주째 줄어들었다는 원유 재고량이 이번 주에는 줄어들었다는 그런 뉴스로 인해서 계속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역시나 뭐 재고가 꾸준하게 줄고 있는 부분이 또 가격대에 적용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52달러를 유지하면서 52.17달러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장의 상승에 대해서 함께 외신을 통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저의 의견은요, 저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뭐 재고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뭐 이전에 불거졌던 그런 리스크죠. 북부 쿠르드 자치정부 간의 충돌에 따른 긴장이 계속적으로 완화되는 그런 부분. 함께 이 재고가 또 부각이 되면서 52달러를 지지를 하는 선 안에서는 저는 상승 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도 업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 바로 들어볼까요? 궁금하네요. 네, 저는 일단 매수 쪽을 들었는데, 네. 정작 저희는 지금 매도 포지션을 방금 전에 47 그래요? 기준으로 진입 포인트를 드렸었고요. 네, 52.47 기준으로 매도 포지션 드렸는데, 방금 전에 수익 청산 신호를 짧게 가져가셔라라고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방금 전 포인트는 일단 단기 포인트로 수익을 내시라는 포인트였고, 오늘장 보시면은 오일장 오픈 후에 장 내내 52.23 기준으로 계속 매수 단가 매집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등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구간이 굉장히 짧은 만큼 짧게 수익 청산으로 가져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근데 지금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전일장에
저번 주 토요일이죠. 매주 제가 강조를 드리는 베이커즈 굴착 장비수 부분에서 일단 다시 한번 또 감소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또 감소가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산량 부분이 아직까지도 늘어날 여력이 없다라고 시장은 평가하고 있는 거죠. 시장가가 분명히 저번 주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상승세를 보였음에도 이 상태에서도 아직까지 미국 셰일이 계속 감소를 하네? 그럼 우리는 더 생산가를 높게 잡아도 되겠다라고 해서 추가적 상방 구간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 그렇게 마음을 먹은 만큼 이번 주에는 전고점보다 더 높게 치고 올려서 실질적으로 미국 시장의 여력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질적인 오펙 국가들의 생산 방식이라면은 좀 더 단가를 높여서 전고점보다 더 높게 생산 단가를 잡아서 미국 시장이 이 단가에서조차 계속 생산량을 증가하지 않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게 이번 주의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 모멘텀이 있다는 부분 좀 참고하셔서 매수 방향이 조금 더 유효하시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아래쪽에 52.23에서 오늘장에 지지는 있었는데 세게 몰아붙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뚫릴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매도 관점으로 꺾일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적 관점으로는 매수지만 오늘장에서는 지지라인 여기 하나밖에 없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장기적으로는 매수 관점이고 또 오늘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 대해서도 함께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뭐 가격대가 오르면 오를수록 미국의 셰일 오일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부담감과 그런 부분이 함께 이슈가 버무릴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가격대를 좀 올려보면서 테스트를 한다는 거죠? 네, 저번에도 제가 처음에 지금 최근 들어서 생산량이 계속해서 감소를 하다가 셰일 생산량 부분 감소하다가 상승세로 딱 한 번 돌아섰죠. 그때가 5위대까지 돌파하면서 최고가를 경신할 때였습니다. 그때 포인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전환이 나왔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차트는 떨어졌죠. 그럼 이제부터는 계속해서 상방 하방을 가르면서 실질적으로 셰일이 생산량을 증가하는 단가가 어디고 감소시키는 단가가 어딘지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하고자 핑퐁 플레이를 계속 반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반복권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나서 박스권이 잡히겠죠. 그때 기준으로 최고 단가가 어디구나, 최저 단가가 어디구나를 파악하신 다음에 거래를 이어나가시면 가장 명확한 거래가 되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네 분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잠시 후에 원주 재고 발표 이후 더욱더 또 상세한 전략 함께 도와드릴게요. 자, 속보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30분이 지나면서 미국 증시가 개장이 됐는데요. 먼저 속보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뉴욕 증시가 IBM 실적 이 나오면서 예상치를 상회했다라는 그런 부분에 의해서 다우가 23,000을 재돌파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뭐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30개 기업으로 묶인 지수인 만큼 각 기업별로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고 좀 상승세가 돋보인다면 지수 전체를 잘 끌어올리거든요. IBM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35분이 지나가고 있는 시각인데요. 개장을 했습니다. 시세 한번 보시죠. 먼저 S&P 500 지수입니다. 자, S&P 500은요, 여전히 강보합권 유지하고 있네요. 2,561.25포인트, 00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나스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은요, 6,126.75포인트입니다. 자, 오늘은 S&P보다 나스닥이 조금 덜 강합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실적이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다음 주도 다시 한번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유로 FX도 보도록 하죠. 앞서서 두 번째 이슈에서 알아본 유로 FX는요, 1.18080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방송 시작 전에는 좀 약세로 흘러갔었는데 이내 보합권 이상으로 0.05% 상승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서 마스터님이 함께 짚어주신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이어서 골드도 보도록 하죠. 자, 골드 연일 하락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자, 좀 올라올까요? 1284.5달러입니다. 저희 방송 시작 전 확인했던 가격대보다는 낙폭을 줄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0.20% 하락세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방금 전에 알아본 크루드 오일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자, 52.24달러로 다시 상승폭 높여가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해서 0.56% 상승한 가격대이죠. 52.25달러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37분이 지나가고 있는 시각입니다. 개장을 막 한 시점이기 때문에 외신들 뉴스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윤희라 캐스터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어떤 뉴스 나오고 있죠? 네, Dow surges 100 points through 23,000 as IBM shares jump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IBM shares가 좀 굉장히 뛰면서 다우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다른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중점적인데 이번에 IBM 기업 실적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면서 다른 IT 기업 같은 경우에도 좋은 성적을 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좀 분석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다만 좀 안타까운 점은 여태까지 그 앞서서 말씀드렸을 때 80%의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성적을 냈지만 2017년 대비해서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올해가 이런 어떤 어닝 시즌 때 그 성장률이 좀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가는 조금 우려하는 모습이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뉴스들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장 이후 또 빠르게 올라온 외신에 대해서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 이슈도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어서 지금 골드가 네 번째 이슈입니다. 달러 인덱스의 강세, 금 선물이 추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뉴스입니다. 이슈를 먼저 짚어봤는데요. 자, 골드 앞서서 시세 보셨죠? 1284.3달러입니다. 자, 오늘도 음봉으로 마감을 한다면 3거래일 연속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가격대인데요. 자, 오늘장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네,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네, 해설위원님 다운이신 거죠? 예. 네, 다운, 저도 다운이고요. 윤희라 캐스터 그리고 마스터님 업 의견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설위원님 먼저 들어볼게요. 다운 함께 드셨죠? 네, 일단은 기술적으로 반등은 살짝 나오고는 있는 것 같은데 골드가 강해야 될 만한 이유가 크게 없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워낙 좋고 지금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보다는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가 글로벌 증시에 확실히 퍼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네. 때문에 실의 수요 자체가 진짜 골드의 가격을 강하게 끌어올리지 않는 이상은 사실 골드를 들어올릴 만한 요인은 많지 않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큰 방향성 하에 오늘장에서도 매도로 좀 대응을 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지수로 대표되는 위험자산에 대해서 이렇게 지수가 지지가 되고 또 올라가는 연유는 또 유동성 역시 뒷받침을 해주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최근에 이전에 리스크가 불거졌을 때 안전자산 쪽으로 쏠렸던 관심과 투자 심리가 이제는 위험자산 쪽으로 옮겨간 그런 방향성이기 때문에 금에 대해서 오늘장 역시 또 매도 쪽으로 하락 쪽으로에 대한 매매 포인트 함께 전달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 의견이죠. 윤희라 캐스터 업을 들었는데 네, 어떤 뉴스 나오고 있죠? 네, 골드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 빠지고 있는데요. 네. Gold Sleep says that dollar firms of speculation over Fed chief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chief 다음에 연준 의장을 뽑더라도 매파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좀 영향을 받으면서 골드가 많이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Gold prices continue to retreat Tuesday as a strong US dollar encouraged investors to take profits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도 계속 골드가 빠질 가능성이 크지만 추후에 기술적 반등을 좀 많이 노리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업을 들었는데요. 지금 이 구간에서는 계속 며칠째 외신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기술적 반등이 나올 만한 구간이고 또 다시 한번 아직까지도 중동 관련된 이슈나 여러 가지 이슈들이 다시 한번 불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기대해 보셔도 좋다는 의견에서 엎드렸습니다. 기술적 반등에 대한 부분도 뉴스가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오늘장까지 어제장에 이어서 빠지고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적으로 낙폭이 과대하면은 여기서 또 기술적 반등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 그런 뉴스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저도 다운을 들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위험 자산이 워낙 강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이전에 리스크가 워낙 강해서 지금은 리스크에 의한 이런 안전자산의 투자 심리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오늘장 역시 어제장 이어서 약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아직 아래쪽으로 1270달러 부근까지는 좀 열려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차트적인 분석까지도 함께 의견을 전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은 또 해설위원님과 저의 의견과는 다르게 또 업을 드셨잖아요. 네, 궁금하네요. 네, 방금 전에 계속 이제 여러
패널분들께서 기술적 반등에 대한 기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희한테 이제 기대가 아닙니다. 이미 과거가 됐고요. 7, 9포인트에서 공격 매수 포인트를 드렸었고 지금 수익 구간으로 진입해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죠. 그래요? 약 50틱 네. 정도 수익 구간까지 올라왔었고요. 네. 일단 여기 포인트를 노렸던 이유 자체는 간단합니다. 과거에 실질적으로 매수 추세를 올리기 직전에 가장 깔끔하게 교환 포인트가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 포인트를 드렸었고요. 지금 수익 청산 신호는 충분히 반등할 만큼 반등했기 때문에 약반등으로 여기서 수익 청산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길게 끌고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이따가 베이지북 발표가 있죠. 베이지북 네. 발표 때 또 추가적으로 금리 관련된 발언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의해서 골드 가격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오늘장은 베이지북 이전에 반드시 청산을 들어가셔야 된다는 부분 좀 기본적으로 깔고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장에 베이지북에서는 실질적으로 하반기 금리 인상에 대한 기준 경제 지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언급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좀 포커스해서 가시길 바랍니다. 네, 베이지북 발표가 이제 뭐 우리 시간으로 12시가 넘어가는 새벽에 있을 예정입니다. 자, 그 전에 대한 매매 포인트 짚어드렸습니다. 자, 골드에 대한 의견 또 모든 분들 출연진들의 의견 함께 전달을 도와드렸고요. 자, 골드 1279선에서 매수 관점이고 베이지북 발표 이전에 무조건 또 정리하는 그런 매매가 더욱더 유리하다라는 말씀까지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혹시라도 네. 오해하실까 봐 79선 이미 저희가 네. 수익 청산을 낸 상태입니다. 네. 재진입하는 신호가 아니고요. 네, 참고 알겠습니다. 네, 착오 없으시길 바랄게요. 너무 자상하신 마스터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골드 네 번째 이슈까지 알아봤는데, 자, 뭐, 앞서서 S&P 위험자산에 대해서 워낙 좀 상승 기조가 좋기 때문에, 이쪽으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골드 안전자산 이야기 하면은 또 빼놓을 수가 없죠. 국채와 함께 예에 대해서도, 네,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채부터 볼까요? 자, 국채 현재 가격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0.25%가 밀리네요. 125-03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자, 오늘까지 이렇게 음봉으로 마감이 된다면, 밀린다면은 3거래 연속 하락세입니다. 지금 가격대는 간밤에 좀 밀렸던 가격대이기도 하고요. 자, 지금 뭐 저점을 잡아서 이제 올라가는 듯 했으나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온 미국채 10년물입니다. 미국채 10년물은 바로 마스터님께 여쭤봐도 될 것 같아요. 마스터님. 네. 지금 125포인트 00.0에서까지 반등을 못 보일 경우에는 네. 실질적으로 또 매도 돌파가 추가적인 추세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기본적으로 매도를 지금 갖고 있는 기관들 입장에선 단기적 청산 물량은 125포인트 00.0에서 짧게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골드 대비해서도 계속해서 더 하방세가 강한 상태죠. 네네. 이런 부분 볼 때 매도 관점 좀 더 길게 보고 있다. 채권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125-03선입니다. 하지만 이 하락세가 125-00까지 떨어지고 또 추가적으로 돌파가 된다면 아래쪽으로 돌파가 된다면 하방 쪽 더욱더 열려 있다는 부분까지 함께 짚어드렸네요. 자, 지금 속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데요. 미 국채가는 차기 연준 의장 주목 속에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이슈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설위원님도 국채 의견 들어볼까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뭐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일단은 뭐 직전 저점 깨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불가피해 보이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뭐 지금 앞서도 뭐 말씀을 드렸지만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보다는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가 더 높고 그다음에 지금 주식이랑 뭐 채권 일드갭을 보더라도 주식이 뭐 상당히 채권보다 매력적인 그런 상품이 되어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네네. 채권에 대한 매력도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 포지션보다는 채권은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큰 흐름에서도 매도 포지션을 잡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같은 안전자산 안에서도 국채보다는 골드 쪽에 조금 더 최근 매력도가 상승했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맞나요? 골드가 아니라 주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식이요? 네, 알겠습니다. 뭐 주식에 대한 부분을 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그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외신 의견 뭐 국채에 대해서 나오는 거 있나요? 네, 국채 관련해서 그 지금 US 세크리터리 미 국무장관 렉스 틸러슨이 잠시 뒤에 미국 관련된 그 전략 같은 것들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좀 지켜보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는 외신의 보도가 지금 나왔는데요. 좀 아무래도 현지에서는 관망
건망세를 좀 추천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건망세에 대한 외신들의 분석적 이슈 속보 나오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렸네요. 자, 그렇다면은 엔화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안전자산입니다. 골드와 국채 그리고 엔화까지 보고 있는데요. 현재 엔화 흐름 살펴보시죠. 자, 9,000선이 깨진 이후에 8,888.5선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자, 오늘도 음봉으로 길게 좀 빼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일단 옌에 대해서 이전에 마스터님이 신호 보내주신 것도 있으신가요, 혹시? 엔화에 대해서는 따로 안 보내드렸고요. 지금 그래요? 최근장 들어서 계속해서 네네. 말씀을 드리지만 북한 리스크 플러스 미국장에 대한 어떤 금리 관련된 부분까지 연동돼서 동시에 양방향의 모멘텀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엔화는 오히려 골드보다 베팅하기가 더 까다로운 종목인 상태입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엔화는 웬만하면은 거래하시기보단 골드로 옮겨서 거래량을 거래 가시는 게 좀 더 유리하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옌에 대해서. 지금 오늘장 박스권은 8940.0에서 지금 아래쪽에서는 8840.0. 네. 여기 사이 박스권에서 놓을 가능성이 높고요. 네. 지금 상태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약하게 보이고 있는데 엔화는 기본적으로 추세상으로 밀어붙이는 모멘텀이 센 만큼 기술적 반등이 그렇게 강하게 나오는 종목들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기대하시고 매수 관점으로 가신다는 것은 좀 불리하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옌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골드가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의견까지, 그리고 가격대 박스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위쪽으로는 8,940 맞나요, 마스터님? 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8,840에 대한 부분 말씀을 도와드렸으니까요. 옌 함께 참고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해설위원님도 바로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엔화도 마찬가지로 안전자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실 텐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니케이 225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강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엔화가 약세이기 때문에 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도 지금 횡보하던 자리 이탈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좀 많이 열려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돼 있어서요. 매수보다는 매도 쪽으로 좀 포지션을 구축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또 매도 쪽으로의 의견을 조금 더 힘을 실으신 것 같습니다. 현재 8,805포인트에서 5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전거래일 대비해서 0.58% 빠진 가격대에서 엔 역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번째 이슈 골드 알아보면서 미국채 10년물 그리고 옌까지 알아봤는데요. 자, 이제 1부 거의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현재 시세 어떻게 변화됐는지 다시 한번 현재 시세 살펴보시죠. 자, 먼저 S&P 500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 500 지수는요, 2,559포인트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보다는 좀 밀린 부분이에요. 0.10%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자, 이어서 나스닥도 보도록 하죠.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해서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6,114.75포인트입니다. 뭔가 좀 탄력도를 말을 하자면요. 나스닥이 S&P보다 조금 더 상승 탄력이 좀 좋았던 지수였는데, 자, 오늘은 먼저 빠지는 모습입니다. 0.11% 빠진 가격대입니다. 6,115포인트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유로FX도 볼까요? 자, 유로FX 역시 상승으로 전환된 이후 상승분 계속해서 지켜가고 있습니다. 1.18095달러 전거래 대비해서 0.05% 상승한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골드 보도록 하죠. 방금 전 네 번째 이슈로 알아본 골드 1,283달러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락세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는 점 확인을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크루드오일 보도록 하죠. 자, 52달러, 52.22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52달러는 계속해서 지켜내가고 있고, 자, 그리고 강보합권 역시나 지켜가면서 상승세 유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에서는 정말 네 가지 이슈, 그리고 거기에 안전자산에 대해서도 함께 짚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에지시스템 마스터님이 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해외선물 전략과 신호를 보내드렸다고 하는데요. 이 신호를 받아보실 수가 있는 방법 지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요. 신세계 배너 버튼 눌러주시면 바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실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부에서도 다양한 상품군에서 전략자 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도 에지시스템 마스터님과 김영철 해설위원님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